다운 준비. 졌던 게 알고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불쑥 우리들 옆에 온 겁니다. AI다 뭐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해서 막 말이 많은데 말이 많았었는데 피부로는 안 와닿았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접하면서 지금 같이 적응해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였더라고요. 2020년인데 2025년을 사는 거와 같고 2030년을 사는 거와 같다.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공감하죠? 네. 2030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막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줌 미팅도 너무나 낯설었는데 이제 쪼끔 익숙해졌죠. 아까 김미정 우리 스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또 이 방에 이제 강의를 해 본다고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강의 끝물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서 지금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업도 모두 개인도 그런데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도 이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질서를 다 잡아서 제자리 찾으셔서 여기에 계신 거 맞죠? 네. 네. 그렇다라면 정말 시대의 지금 흐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연히 마사지 샵에서 인제 애들 가리키는 일은 오후에 합니다. 한 2 시쯤에 1 시, 2 시쯤에 학원에 가게 되는데 오전에 시간이 나다 보니까 제가 마사지를 좋아해요. 제 관리를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마사지고 요렇게 해서 인제 가게 됐는데 우연히 정말 아무 선입견 편견 없이 제가 영상에도 아마 그렇게 제 소개한 영상들이 있을 텐데 아무 선입견 편견 없이 우리 화장품을 전달받았다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싸서도 아니고 누구 지인의 강요도 아니고 정말 제 스스로 아무 선입견 편견 없이 발라봤던 화장품이 너무나 촉촉했고 '와 대박.' 이런 소리가 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해외로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름 명품을 골라 쓰고 15만 원짜리 쓰다가 우리 15,000 원짜리에 반했고 30만 원짜리 에센스 쓰다가 3만 원짜리 에센스에 반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쓰고 있던 선크림이 광나는 선크림. 제 얼굴에는 광을 찾아볼 수가 없었었거든요. 너무나 악건성이라서. 그래서 그때 8만 원짜리 광나는 선크림을 아마 디오르 그 디오르 걸 거예요. 예. 그 강나는 선크림 8만 원짜리 쓰다가 8,000원 선크림에 우리 선크림에 제가 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치약을 써 보고 우리 아들이 충치로 치과 가는 일이 없어지면서 또 한 번 놀라고 우리 아빠도 풍치였거든요. 근데 우리 남동생도 유전으로 풍치가 되고 그런데 "누나야 약국에서 쓰는 것보다 더 좋더라." 이런 소리 고맙다 소리를 듣게 되고 옆집 언니한테 알렸더니 "화이트닝이 됐어. 야 고마워."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해모임에 제가 너무나 반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해외로 돌다 보니까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대상포진이라는 게 생겼고요. 갑자기 두드러기가 밤마다 나기 시작했고 중이염, 비염 제가 계속 병원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안에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 몹쓸병에 암인가 뭐 갑상선이나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갔고 정말 풀로 다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한방으로 눈을 돌렸고 갈 때마다 좋다는 한약을 다 지어 먹었고 그게 300 이고 400 이고 갈 때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한의사 선생님이 "면역 저하다 이거는. 그래서 반신욕도 겸하고 운동도 겸해봐라." 이런 찰나에 그 마사지샵 언니가 "야 이게 면역의 특허를 받았대." 그전에 계속 보여줄 때는 "이거 먹어봐, 먹어봐." 했을 때는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정말 영상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원자력 연구원의 그 영상과 함께 그렇게 면역력의 특허를 받았대. 미국, 유럽 선진 4 개국의 특허를 받았대. 이 말에 제가 귀가 쫑긋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필요한 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 언니가 찝어서 말해 줬기 때문에 제가 귀가 쫑긋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먹고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알리게 되었고 캐시백을 받게 되었고 제가 가서 들어보니 "회장님이 이 제품을 쓸 사람은 이 일을 해 보라고. 안 쓸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쓸 거였고 동네 아줌마들 4명 같이 시작했는데요. 4 명, 4 명. 같이 시작했는데 다 월천녀가 됐어요. 월천녀가 됐고 저는 인제 이천녀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줌마 요번에 그 박일순 본부장님 총장 가셨잖아요. 네. 제 동네 아줌마입니다. 여기 터가 좋은지 사하고 하단입니다 여러분. 동네 아줌마 4 명이 다 월 1,000 년을 넘어서 지금 월 2,000 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랑 함께한 파트너들이 1 명, 2 명 제가 알렸던 영어 선생님조차도 이번에 월천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너무나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힘들어하는 파트너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3 월쯤에는 모두가 다 격리 진짜 우리가 다 여기 뭐죠?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4 월이 지나면서 5 월이 되면서 6 월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이게 우리가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흔들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흔들리는 찰나에 우리 리더스 컨퍼런스를 회사에서 발빠르게 줌 미팅으로 진행을 그때 아마 4 월부턴가 3 월부턴가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사나에 '아 하자.'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 김미정 스타님처럼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요 어떻게 발전을 해 왔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이만큼 해 왔다. 그러면 못할 분들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거 자체가 저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어땠었냐면요. 저는요 해외에 이제 있다가 딱 왔는데 한 해외를 4 년, 5년 있다가 왔는데요. 공인 인증서도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폰도 스마트폰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폰을 했는데도 받을 줄 몰랐어요. 벨이 울리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 터치를 해도 안 돼서 어쩌다 실수로 탁 밀렸어요. 근데 "어 여보세요?" 받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스마트폰도 할 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애터미를 만났는데요. 회원 가입도 못 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도 잘 못 샀어요. 제가 생긴 건 안 그렇죠. 다들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영하게 뭐 잘할 줄 아는데요. 전혀 여러분 그것도 배워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고 물건도 제가 배워서 사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었고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옷도 판매사가 되려면 그 갖다 주고 하지 말고 알려주라고. 내부터 배우고 알려주고 스스로 샀을 수 있게 스스로 인제 할 수 있게. 그게 키포인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회원가입도 할 줄 몰랐는데 할 수 있었고 물건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요 줌 미팅도요 제가 최초로 여러분 제가 이게 그 뭐죠? 음 PPT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인제 제가 고민해 봤던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파트너들하고 할 때는 우리 파트너들이 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탁탁탁 자기들이 해 줘요. 내가 버벅거리고 하는 걸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여러분에게 형제 나이이고 제가 스스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것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인제 이쁘게 봐 주시고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힘들어하는 파트너들과 정말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인제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잘하는 팀은 너무나 잘합니다. 아시죠? 임페리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힘들어하는 팀은 너무나 힘들고 바닥이고 서서히 보이지가 않아요. 사라진 팀도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고 제 산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뭘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시기에 한 6 월쯤에 코로나와 함께 힘들어하는 파트너들에게 무슨 말을 해 줄까 고민하다가 6 월, 7 월쯤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 줬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가 고민했던 이 우리 파트너들에게 알려줬던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던 이 내용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팀과 정말 힘들어하는 팀의 그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자세더라고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 일에 임하는 자세, 의지, 내 의지. 내 의지가 굉장히 높고 내가 자세를 또렷하게 해서 제대로 해 나가는 사람은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없이 해내고 발전해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그만 뭔가가 오니까요. 안 그래도 자세가 그냥 그랬어요. 의지도 약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나약해지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자세인가 제가 많은 걸 고민해서 지금 화면을 한번 제 얼굴만 보면 지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준비한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면서 같이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도 힘들어하고 우리 파트너도 힘들어하고 막 이래서 제가 저는 상담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제 운운에 저 달라고 하면 더 스폰서님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제 스폰서님이 저는 중간에 스폰서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마사지 샵 언니도 사라지고요. 그 위에 그 언니도 사라지고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다 사라졌어. 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강종욱 총장님이 인제 내려와서 저를 도와주셨고 인제 열심히 제 좌우를 보고 막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총장님도 제가 필요했고 저도 인제 그나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제 서울에서 "이덕우 총단장님 부산에 내려가라." 이렇게 안내로 제 위에 스폰서님은 강종호 총장님이고 이혜정 총단장님이고 강 이덕우 총단장님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이 많은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쪼르고 쫄라서 인제 이덕우 총단장님이 잠시 줌 미팅을 해 주셨는데요. 이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가 솔직히 애터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애터미 하는 이유 맞죠. 우리 김미정 스타님이 돈 뭐니 뭐니 해도 돈. 솔직히 저는 이게 사실이고 진실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머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초창기에 저도요. 제품에 반하고 뭐 뭐 "제품에 반하고 뭐 했다." 이랬는데요. 결론은 뭐 때문이었냐면 보상 플랜 때문이었습니다. 보상 플랜을 들어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금성을 준다잖아요, 연금성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의 돈은 아니고 나의 5년 뒤, 10년 뒤가 저는 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70 살, 80살 어떻게 살지? 100 살, 150 까지 산다는데 결국은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덕우 총단장님이 딱 깨놓고 강의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마만큼 벌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이거 들어오고 있다."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보이시나요? 문자로 찍힌 거 잘 보세요. 자 뭐냐면요. 인제 우리 그 프로모션 있잖아요. 기사다 뭐다 이런 것들을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에게 한 250만 원 정도의 그게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직급 보너스 보이시죠 여러분? 임페리얼 님이라고 해도 임페리얼을 다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크라운을 다 유지를 되고 계시더라고요. 보이시나요? 6,400, 5,900만 원을 직급 보너스로 보름에 6,400, 5,900만 원. 많이 들어올 때는 제가 크라운을 보니까 8,900만 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게 돈 이게 아니고
진솔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 수당은 바뀌지 않죠, 여러분. 후원 수당이 거의 800 입니다. 740, 746만 5천 원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매 보름마다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후원 수당은 매주 들어가겠죠. 그 프로모션과 직급 보너스는 매 보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병원에 가 있어도, 내가 누워 있어도, 정말 그 해외에 저 멀리 놀러 가 있어도 이 돈이 여러분들 5 년, 10년 뒤에는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거 말할 거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제 매주 매달 나오는 거라면 우리가 또 프로모션으로 주는 게 있죠. 직급 갈 때마다. 국장 가면 또 얼마입니까? 200만 원. 자, 그리고 스타마스터 가면 1,000만 원. 그리고 총장을 제가 갔더니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단장 가면 얼마를 준다고요? 3억을 줍니다. 그리고 임페리얼이 가면 10억을 줍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토탈 13억 6,200만 원을 여러분이 통장에 지금 본사에서 주려고 여러분 이름으로 딱 지금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언제 찾을 거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이게 저도 주급으로 800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비밀번호는 애터미 800 입니다, 여러분. 주급으로 800 빨리 저도 받고 싶습니다. 주급으로 저는 지금 250, 350씩 요렇게 왔다 갔다 받고 있거든요. 350 으로 인제 받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주급으로 7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받으려고 했던 데가 7년 전입니다. 7년 반. 이제 8 년이 다 돼 가네요, 어느새 여러분.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돈 우리가 저는 내가 이렇게 쫙 스캔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도구 총단장님보다 이 인물 빠지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기셨네요. 더 빠르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태도가 전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 자세라는 말이죠. 태도가 전부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초보자들보다는 사업자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쪼끔 우리가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 파트너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 쪼끔 여러분들이 '어머 좀 밥맛이다.' 하실라나?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파트너라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괜찮겠죠? 제 파트너다 생각하고 태도가 여러분 지금 태도가 어떻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 태도. 네.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나는 베푸는가? 내가 베푸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 돼, 안 돼. 하나도 손해 볼 수 없어." 막 하나 손해 볼 수 없는 무조건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 주면 하나 꼭 가져와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아유 그냥 내 하나 손해 보고 말자.' 이런 주의인가? 여러분 얼마만큼 베푸십니까? 자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호구라고 막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막 그렇게 기버죠, 기버. 주는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버도 있고 테이커도 있고 매처도 있고. 그러니까 기버는 주는 사람, 매처는 주고받는 사람, 테이커는 이제 무조건 자기가 막 가져가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 누가 가장 성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위 5% 에서 10%도 기버입니다. 말하자면 호구인데 근데 진짜 못 사는 사람도 호구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저도 호구예요. 제가 보니까 기버입니다.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나가도 아싸리 밥 사는 게 낫고 제가 더 그거 하는 게 낫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품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사업해 오는 동안. 그래서 제가 성공의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주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성공 못하고 소비자도 구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자, 상위 5% 10%를 기버라고 할게요, 쪼끔 차이를 두기 위해서. 기버와 호구의 차이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은 테이커고 매처예요. 그냥 중간. 성공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도 안 보죠. 주고받는 사람 막 이렇게 빼뜨려고 지금 당장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성공자와 정말 지금 굉장히 인제 바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의 이 차이는 뭐냐면요. 자, 요거더라고요. 자, 뭐냐면요. 머리끄댕이 탁 끄집어 당기는 거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호구와 기버의 차이는, 자, 호구는 끝없이 줍니다, 끝없이.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주고 주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좀 심한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거절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네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기버는요, 아닌 정말 해 줬는데도 아닌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호구는 끝없이 거절도 못 합니다. 계속 줍니다, 여러분. 이 차이라는 거죠. 기버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베푸는 사람을 기버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야, 거절을. 아니요, 여러분. 주고 또 줘서 5 번, 6 번, 7 번째도 계속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 사람은 당연한 줄 알아요. "니는 주는 사람 왜 안 줘?" 나중에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세요. 그런 사람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따뜻한가? 이 따뜻한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으신가요? 한번 만져보면 따뜻한 걸 아는가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따뜻한 걸 아는가요? 아니죠. 우리가 쉽게 인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말씨, 말투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말의 내용은 솔직히 중요한 게 한 20-30% 말하는 것 중에 그 정도만 좌우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투가 말의 70-80%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 말씨가 내가 어떤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지, 이 말씨는요, 씨를 뿌리는 거와 같아요. 긍정적인 말인지,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인지. 결국은 뭐냐면 제가 많은 상담을 받아 보잖아요, 파트너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상담을 해도 우리 스폰서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요, 뭐 이렇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가 봐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무 혼자 외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함께 고민해 보자. 함께 가 보자. 함께 알아보자. 항상 옆에서 힘이 돼 줄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이 항상 말을 하기 전에는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말이, 이 말을 내가 뱉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소비자에게 말할 때도, 사업자에게 말할 때도, 소비자에게 말할 때도 그 내 파트너한테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니한테 이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어떤 분은 그러죠. "야, 내가 팀장 유지해야 되니까 네 판매사 유지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네가 오토가 되려면, 사장님이 오토가 되려면 판매사를 한 번, 두 번씩 계속 소비자를 늘려가면서 유지를 해야지 오토가 됩니다."라고, 이게 다르고 다른데요, 정말 그 말이 상대방을 위한 말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 봐라는 거죠. 소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소비자에게 "네가 물건을 팔아 줘야 내가 판매사를 갈까 아이가." 이게 아니고, 자, 네가 소개를 하고 네가
아 "니가라면 버릇이 없는가요?" 자 사장님이 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많이 해 주시면 사장님에게 인제 "소비자 그룹이 생겨서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라고 그분의 이익이 되는 점을 얘기를 해 주자는 거죠. 항상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말한다면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따뜻한가 이 말에서는요. 저는 이 영상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이성현 박사님이 옛날에 강의 중에 이 원숭이 그 무슨 대학교에서 논문 자료에 인제 이 실험의 결과로 자 이 원숭이들은 어디로 갈까? 먹이 있는 데로 갈까? 따뜻한 데로 갈까? 이거를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해서 뭐 논문 자료로 쓰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원숭이들은 먹이가 있는 데로 갈까요? 이거를 잘 보세요. 쇠창살이 막 있어요. 쇠로 된 차가운 인제 엄마 같은 차가운 요 쇠창살에 우유를 꼽아 둔 거예요, 먹이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가워도 먹이 때문에 거기 붙어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천으로 그 옆에는 따뜻한 원숭이로 정말 포근하고 요쪽에 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실험의 결과 원숭이는요. 새끼 원숭이가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서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갔대요. 일단 우유 금방 먹고요. 여러분 빨리 이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요렇게 따뜻한 원숭이 전에 딱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소비자도 내 곁에 항상 있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야지 내 멤버십이 늘려갑니다. 내 사업자도 있고 또 늘려가야지 내 멤버십이 늘어간다는 거죠. 항상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파트너들 머물러 있게 해야 되고 딸랑 한 명 있는 사람 사라지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10 명이 되고 20 명이 되고 40 명, 100 명, 200명 점점점 불어나야지 내 밑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내 또한 돈이 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따뜻한가.' 딱 말하기 전에 내 체온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체온도 올라가면 좋습니다, 건강에. 하지만 내 말투, 이 말씨가 긍정적인지 내 말투가 부드러운지 따뜻한지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네. 다음은 자 이런 파트너들 이런 스폰서는요. 후원 요청이 또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운 스폰서한테는 후원 요청도 안 해요. 요렇게 따뜻한 스폰서는요 후원 요청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후원 받는 이유가 뭡니까? 후원을 받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 멤버십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자를 더 땡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원받는 자세에서도 엄청나게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세는 뭡니까? B가 자 내 자세.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후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솔직히 어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B입니다. 브리지 역할을 해야 되죠. 초대를 해야 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스폰서님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소비자를 인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말 인제 제품도 너무나 좋아하는 소비자예요. 클라이언트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정보 받는 사람이고 인제 초기 잘하면 내 사업자가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 기로에 놓였는데 내 자세가 스폰서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지 후원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스폰서, 성공자 그리고 내보다는 쪼끔이라도 뭘 많이 알아도 많이 할 거잖아요. 모르더라도 사장님들은 아셔야 될 게 내랑 비슷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C한테 가면요. 이 A를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C를 프로모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발이고요. 끝났어요, 이 사람 나오면. 그러면요. 예. 같이 시작한 만약에 판매사다, 팀장이다. 이제 막 간 A가 덜덜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기가 죽어서 가서 버벅거리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B인데 인제 내 자세를 인제 잘 보자는 거예요.
A가 인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 A를 최대한 프로모션해야 되는 겁니다. 자, C의 궁금증을 미리 이제 파악해서 A한테 "스폰서님, 그냥 C는 뭐 대발이다 뭐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궁금해합니다." 이러면서 미리 원활한 미팅이 될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이 딱 미팅이 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C한테도 A는 정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다. 이거를 호일러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호일러의 법칙의 기본 자세에 있어서 뭐냐면 내 자세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요. 리크루팅도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 물론 스폰서가 대단하신 분이라서 말씀을 잘하셔서 탁 땡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60-70%는 좌우합니다, 내 자세가. 자, 호일러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그냥 이 애터미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애터미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그 일본의 무슨 경제에 그런 데 전문가를 대동을 했더니 매출도 확 오르고 정말 이 그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인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B는 인제 스폰서를 많이 확보해 놔야 좋겠죠. '아, 이 파트너는 이 스폰서님을 활용해야지. 이 사람은 저 스폰서님을 그거 뭐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스폰서님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랬어요." 이러면요. 스폰서님이 듣다가 그 사람요? 그럼 같이 가 봐요."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후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와의 상담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임하다 보면요. 모든 미팅이나 내 자세가 잘 된다는 거죠. 자, 인제 미팅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랬을 때 내 자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제 그 소비자 옆에 딱 붙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고개도. 이러면요 옆에 소비자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막 국장, 본부장, 총장님을 모시고 갔을 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설사 내랑 함께 시작한 판매사 팀장님이라 하더라도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정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 말을 하세요. "진짜 바쁘신 분인데 니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왔어." 그 말씀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요. 그 C가 딱 자세 바르게 하고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왔구나.'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또 중요하죠. 스폰서님이 좋은 말을 했어. 약간 관심이 생겼어. 또 전문가라 하니까. 그래 약간 관심이 생겼는데 마무리 때 여러분 "친구야 나 정말 이거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성공하자." 이런 내 확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어서 버벅버벅거리며 "니는 어떻는데?" 이 스폰서는 돈 많이 벌고 이제 가고 나면 "니는 얼마 버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제가 비록 나는 7만 원 받을지라도 "야, 내 1년 뒤면 70만 원 받을 거고 3 년, 5년 뒤면 나 700만 원을 받을 거야." 내 확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그럼 나도 해 볼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호일러의 법칙은 저는 제가 이 후원을 가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예로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정옥 총장님하고 인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인제 호일러의 법칙의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이혜정 총단장님이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를 후원을 갔대요. 근데 인제 강정옥 총장님은 네트워크를 해본 분이에요. 자, 그 아메이도 해 보셨고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교육화돼서. 그러면서 인제 스폰서님이 A가 C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노트 정리와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잘 경청하는 자세로 임했다면 박미영 단장님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 일을 처음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아마 판매사였겠죠. 그러니까 인제 스폰서님들 팀장, 국장님 인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막 미스트를 뿌려대고 옆에 앉아서 막 들락날락 들락날락 인제 지겨우신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미팅이 성사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폰서도 그러고 나면 후원을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는 후원 안 간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자들도 인제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쪼끔 빨리 알아두면 어때요? 쪼끔 더 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얘기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네. 제가 제 산하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제가 진짜 이 코로나 6 월, 7 월, 3 월에는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4 월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쯤에 이제 서서히 집중하는, 인제 이때부터 5-6 월부터 인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빨리 이거를 변화하는 사람, 다시 목표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빨리 집중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요 집중 몰입이 빨리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인제 파트너들 딱 봤어요. '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데 목표가 없고 열심히 안 하고 늘어져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비위불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비평, 비난, 불만, 이 스폰서가 어떻고 저 스폰서가 어떻고 이 파트너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불만만 말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불평 불만을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가. 그래서 내가 더 시입이 떨어지고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들어눕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은 다시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다시 목표를 세워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이렇게 해 볼까요? 저렇게 해 볼까요?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그러면요 스폰서들도 그 사람을 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게 더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내가 비평, 비난, 불만을 일삼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내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저는요 여기 인제 그 코로나 때 3-4 월에 읽은 책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았던 책이 이서윤의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더 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모든 거더라고요. 그냥 생각을, 내가 가진 거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다 감사해지더라고요. 제가요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파트너 한 명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몇 명, 그래도 오토 소비자들 한둘 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러면서요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다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 그리고 제가 내 장점이 '어, 나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스폰서님의 '아, 저런 장점이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없는 거를 그거에 자꾸 보다 보면요 스폰서의 단점을 보면요 그 단점이 엄청나게 커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이게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평, 불만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그거를, 내가 풍선이 이랬으면 내가 중간을 잡을 것인가? 내가 긍정적이고 더 좋은 거, 가진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잡을 것인가? 중간 어느 쪽을 내가 잡을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할까 말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파트너들에게는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 자 보세요. 파트너를 처음에 내가 판매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상 돼 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판매사분들에게 어제 뭐 김미정 스타마스나 님하고 통화하면서도 여기에 후원을 덜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우에 이렇게 달린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도 그런 새끼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판매사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깊게, 깊게, 깊게 내려가라는 거죠. 깊게, 깊게. 사람을 달아 내려갈 때 속에 계속 우로 자꾸 함부로, 함부로 빼주시지 마시고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해서 우리는 뎁스를 더 깊게 파주면 위에 달린 파트너들조차도 너무나 이게 좋아진다는 거죠. 판매사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어쩔 수 없어서 뭐 인제 하다 보면 좌우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인제 제가 요까지 말씀드리고 쪼끔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인제 지금 잠시만요. 시간이 그래도 시간을 봐가면서 예. 요렇게 제가 진행을 해 왔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게 정말 제 가슴속 깊이 제가 너무나 많이 고민해서 정리를 해본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내 사업이 안 된다면 내가 지금 한 번쯤 점검해 볼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파트너라 생각하고 진짜 진심 어리게 똑같은 "정말 좋았다." 이 내용 그 자료를 똑같이 공유를 한 거거든요. 자, 얼마나 베푸는지 따뜻한지 내가 지금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과연 이 일에 정말 우리 애터미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집중 몰입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집중 몰입하는 저는 늘 저에게 되뇌이는 말이 처음처럼 '그래 다시 해 보자.' 이 말이거든요. 막 "힘들다. 우리 파트너들." 막 이래 이야기하면 다 잊어. 다 잊고 "다시 해 보자." 처음이다 인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지금 오늘부터 인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초기 3 개월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 초기 3 개월이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초기 3 개월 때 미쳐 가지고 뛰었어요. 그리고 월천을 위해서 저는요 어떤 무엇보다도 국장이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왜? 월천을 제가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 3 년에 자 100일 1 0 0원 1000일 1000원 작전으로 내가 해 보자.' 그래서요 저는 진짜 작전 프로젝트를 이행하듯이 제가 그렇게 집중 몰입한 그 3 개월 3 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월천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늘 매번 초기 3 개월로 저는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파트너를 힘 실어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 파트너를 제일 힘나게 하는 거. 그 파트너 찾아주는 게 제일 힘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 파트너들 초기 3 개월을 만들고 나서 그 밑에 파트너들 또 초기 3 개월을 또 뛰는 겁니다. 또 초기 3 개월. 그렇게 제가 10 번을 했습니다. 초기 3 개월 10번 했더니 3 년이 지나갔어요. 계산이 산수적으로 제가 아주 계산력이 떨어집니다. 초기 4 개월 3년 했더니 일단 그 말이 됩니까? 예. 3년 했더니 정말 10번 했더니 3 년이 훌쩍 지나갔고 월천의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 파트너들 1 명, 2 명이 지금 돈을 벌어가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기쁘고 저 또한 제가 이 코로나와 함께 지금 다들 뉴스 보면 자영업자들 문 닫았다. 제 파트너들 지금 제가 후원을 다니면서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소비자를 1명 만나고 왔습니다. 큰 롤러 스케이트장을 한 거예요. 몇천 평 되는 남포동. 부산은 남포동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몇천 평 되는 롤러 스케이트장을 했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 팀 온답니다. 하루에 2팀 온답니다 여러분, 많을 때는. 근데 거기에 달세가 1,500만 원씩 든대요. 그러면 접으면 되지. 여러분 철거 비용이 8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 철거 비용이 없어서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철거 비용을 댈 수도 없고 지금 뉴스를 보고 "폐업했다. 문 닫았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부럽다 합니다. 그런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든가요? 모든 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정말 제가 몸소 체험을 했고 아마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은 정말 공감하시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촌 언니가 너무나 그 언니도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형부가
제가 인제 그 형부가 주식을 했어요. 잘 살려고 했겠죠. 너무나 착한 형부인데 삼성자동차 다니다가 한때 삼성자동차가 굉장히 흔들리는 적이 있었어요. 르노 삼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 붐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붐이 불어서 우리 형부도 왜 다 자기 가족 잘 살아보게 하려고 주식을 한 걸 거잖아요. 근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쪼끔 이렇게 아니다 싶을 때 탁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돈을 빌려 주더라고요, 주식 하는 거기에. 그래서 그걸 빌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1억 되던 게 2 억이 되고 3 억이 되고 거의 뭐 땅굴을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 살던 사촌 언니가 그 착한 형부가 몇 억의 빚을 지고 한 40대 후반에 훅 땅굴을 파고 나니까요. 지금 수원에 달세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달세 살던 게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 가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뭔가가 십자가가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오고 뭐 우리 이영남 스타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인제 남편하고 인제 굉장히 똑똑한 선배인데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인제 우리 김미정 스타님처럼 이제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했는데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하늘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저 또한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나름 남들이 다 부자라고 말을 하고 정말 잘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인제 아기 아빠가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주의 그쪽에 무슨 인제 상품 개발하는 항공사 쪽 여행 업계 같이 연계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호주 케언즈 그쪽에서 상품 개발을 한다고 스노클링 하다가 갑자기 예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막 이렇게 오늘은 좀 괜찮을 줄 알고 제가 그냥 말을 꺼냈는데 그냥 왜냐면 진솔하게 인제 말해 달래 해서 네 이렇게 제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진짜 우리 애기 아빠가 먹고 살 만큼은 당장은 먹고 살 만큼은 두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은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인제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든 한번 살려 보려고 해외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면서 제가 막 그런 일을 해 나갈 정도의 내공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1 년간은 제가 어떻게든 해 보려고 2년 정도 그 일을 살려 보려고 인제 호주에도 지사가 있고 인제 필리핀에도 막 지사가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다녔는데 제가 하던 일을 하자. 이러면서 그냥 애들 가리키는 일 다시 태솔 자격증도 따고 인제 호주에 있다가 필리핀에서 그러면서 인제 제가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러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어학원을 크게 한번 차려 보자.' 그런 야심차게 이제 했는데요. 그때 뭔가가 차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인제 제가 가장이 되었고 갑자기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인생관이 확 바뀌더라고요. 저는 짧고 굵게 사는 게 내 인생관이었는데 애들이 생기고 그 책임감이 '가늘고 길게 살자.'라는 그래서 그 있는 돈으로 내가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정말 인제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인제 늙어 죽을 때까지 아껴 쓰면은 먹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만났고 저는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들 공부시키는데도 저는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제 애터미를 만나서 "연금성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들어 준다."
이 말이 저는요 '해 봐야겠어.'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했던 그 계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확 선택한 제 자신을 저는 지금도 칭찬합니다. 너무나 그때 선택을 잘했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쉽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픈데,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멀쩡하게 공부시켜 놓고 아마 우리 김비정 스타님도 그렇게 똑같이 겪었으리라고 저도 봐요.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나름 그래도 제가 인제 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저 이쁘고 인제 밝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애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예. 그래서 인기 강사였는데 나름.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내 친구들도 "니 어쩌다가 그래 됐는데." 우리 엄마도 "미친년 걸친년." 어. 그리고 제가 미쳐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제 애들이 그때 우리 아들이 1 학년이었고 우리 딸이 4 학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인제 만났으니까 저는 한참 손이 많이 갈 때였는데 이제 미쳐 노니까 완전 인제 아침 9 시에 나가서 밤 한 11 시 12 시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초창기가 돼 놓으니까 주터미도 많이 하고 왜 이제 파트너들 인제 또 인제 잘하고 나면 "아싸." 하고 회식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제 애들이 진짜 이게 못 챙기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보다 못해 가지고 막 밥 챙겨 주면서도 "너 엄마 다단계한대. 너 엄마 다단계한대." 무슨 막 욕하니까 우리 딸이 뭔지도 모르면서 밤마다 집에 가 "엄마 왜 나쁜 거야? 할머니가 다단계한다잖아, 다단계." 그냥 선생님 하지. 맨날 울던 우리 딸. 우리 엄마도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요. 제가 3 년째 제 친구도 처음에요 인제 제가 발발이 싸들고 우리 회장님이 많이 들고 가라잖아요. 막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해모임 4 박스, 치약 4 줄 막 바리바리 화장품하고 들고 갔어요. 그 해운대에 제일 잘 산다는 아이파크 거기에 사는 친구였어요. 치과 의사 와이프고. 정말 들고 갔더니 제가 미쳐 가지고 "프로폴리스로 말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 딱 눈빛을 봤는데 그 애가 "니 어쩌다가 그래 됐는데." 그래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눈빛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지.' 이러면서 주섬주섬 주워 다니면서 뒷꼭지가 어찌나 따갑든지. 그래 갖고 그날은 울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제가 팀장 갔을 때예요. 우리 파트너들 그 판매사들 회식 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해 먹고 나오면서 카다로우 인제 딱 우리 계산할 때 항상 하잖아요.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인제 저도 인제 스폰서는 또 용감하잖아요, 엄마가 용감하듯이. 그러면서 그전에 같으면은 카다로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을 저 혼자였으면 그랬을 건데 파트너들이 보고 있으니까 계산하면서 카다로우 활짝 펼쳐서 "애터미 아세요?" 하면서 그분이 제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근데 1 시간 넘게 가야 되는 횟집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분도 좀 미안한지 항상 2 개씩 시켰어요, 디클인지 폰클인지. 그래 1 시간을 넘게 인제 운전을 하면서 늘 갖다 주는데 그날따라 1 를 시키는 거예요, 1 를. 폰크리싱 1 를. 그때 제가 뚜벅이었어요. 그냥 애터미 하기 전에는 그냥 차가 없었는데 애터미 하면서 차도 하고요. 어차피 하는 거 좋은 거 하자 해 가지고 폭스바겐을 탁 해서 그 폰크리닝 님을 모시고 폭스바겐에 태워서 1 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그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가 근데 그날따라 바빠. 나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거스름돈도 없고 제가 너무 솔직했던 거예요. 그때 8,000원 받아도 되고 그런데 항상 2 개로 15,300 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8,000원 받고 그냥 왔어요, 운전을 하고. 근데 한참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는 저를 이름을 애터미로 불렀거든요. "애터미." 근데 기분 나쁘면 "야 애터미!" 이러는 그날따라 "야 애터미!"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 가지고 "예." 이러면서 그랬더니 "네 인생 그래 사는 거 아이데." 막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줄이 안 줬다고 거스름돈 350원 거스름돈 안 줬다고 막 그렇게 쌍욕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 옆에 주차를 하고 그날도 울었습니다. 그러려고 이거 하려고 내가 학원 때려치우고 이러면서 제가
막 그날은 살짝 샷 문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 일이 어때요? 다음 날 되면 해모임 4 박스 주문 들어옵니다. 샷 문 활짝 열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3 년이 지났더니 월천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우리 회장님이 부모님 생활비 드리라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를 100만 원씩 드리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봉투에 넣어서 "엄마." 이러면서 생활비 탁 제가 드렸어요. 100만 원 뭐 인제 내후년부터는 200만 원씩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100만 원씩 인제 리더스 딱 되자마자 100만 원씩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거를 잠시 보고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한날은 그런 거예요. 줬다 안 줬다 한다고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 이체로 따박따박 지금 리더스를 2015 년도에 들어갔으니까 5년 넘게 계속 드리고 있고 이제 로얄 리더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200씩 드리려고 제가 결심을 했고 제가 리더스 되고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인제 유학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쪼끔은 갈등은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서울 아닌 부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장학금 받으면서 "그냥 가라." 그렇게 했을 평범한 엄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를 만났고 제가 월천이가 됐지만 2천도 될 거고 5천도 될 거고 1억을 벌 사람이라서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밀어 줄게." 우리 딸의 꿈도 밀어 주는 제 꿈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제 꿈은 뭐였냐면요. 제가 막연하게 옛날에 그냥 아가씨 때 수녀가 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녀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그 수녀님 신부님들이 막 또 밀어 주신다 하고 막 이런 찰나에 막연하게 '남에게 베풀어야지.' 이렇게 막 그렇게 그거 했던 그런 막연한 꿈들이 우리 회장님이 계속해서 우리 구체적인 꿈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차근차근 후원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로얄 리더스를 넘어서 크라운이 되고 이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쪼끔씩 후원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봉사 활동도 알아보고 있고 후원 단체도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고 만약에 크라운이 되면 저는요. 그런 여성들을 위한 그런 단체도 만들고 싶어요. 그거를 우리 김비정 스타님과 같이 하면 어떨까? 저는 한 번쯤은 네. 정말 뜻이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멋진 여성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저는 꿈을 이루어 가고 있고 이루었기에 여러분에게도 그 꿈을 응원하고 싶고 꿈을 다시 명확하고 생생하게 꿈꾸시라고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